미자가 혼례를 올리고 몇 달 후 난 큰애를 낳고 조리원에 갔다가 애 낳고 17일 만에 출근을 시작했다. 당시 난 낮엔 어학원에서 매일 수업 10개 하고 새벽엔 대본 쓰고 하루 3시간 자면서 살았던 터라 주변에서 돌아가는 일에 신경 쓸 겨를이 많진 않았는데 얼마 후 미자도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들렸다. 친구들 말로는 미자를 쏙 빼닮은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아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미자가 낳은 애가 이쁘냐, 밉냐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냐였는데 미자는 유전자 검사 같은 거 전혀 관심 없다고 했다. 근데 친구들 말로는 애가 점점 커갈수록 그 전 남편을 닮아간다고 했고 그 얘기가 전 남편한테까지 전해진 거다. 어느 날 전 남편이 미자를 찾아와서 애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었나 보다. 미자는 거절했고 이 전 남편은 사람을 붙여서 미자 아들 얼굴 사진을 찍은 뒤 확인을 했댄다. 나도 나중에 보니까 미자 아들이랑 전 남편이 진짜 거푸집 수준으로 닮아 있었다. 그 전 남편은 자기 애라는 확신이 들었는지 애가 다니던 어린이집 선생님을 돈으로 매수해서 애기가 어린이집에서 쓰던 칫솔을 빼돌려 유전자 검사를 몰래 받았고 결과는 친자일 확률 99.997%가 나왔다. 나중에 들었더니 이 남자가 미자 만나기 전에 정자운동성이 거의 없어서 병원에서 애 못 갖는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미자가 임신을 했다니까. 자기 애일 거라 생각을 못하고 또 미자가 워낙에 남자 관계가 복잡한 것도 알고 있으니 그냥 내쫓아 버린 거다. 남자는 울고불고 미자한테 무릎 꿇고 돌아와 달라 빌었지만 미자는 꺼져라고만 했고 이미 경수 호적에 애가 올라 있어서 친자였어도 법적으로 못 데려간다고 하더라. 여튼 그 남자는 땅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뭐 이미 늦었었다. 다행히 경수랑 미자는 별일 없이 사는 듯 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집 앞에 주차돼 있는 차에서 미자가 웬 남자와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 멀리서 봐도 꽁냥꽁냥한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전 남편과 미자가 싸우고 있었다. 경수는 차 문을 두드리며 둘에게 내리라고 얘기를 했다. 아니,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 와 또 찾아와서 속 시끄럽게 하는겨. 당신 아들 아니고 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권리 주장하러 왔다고요. 내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크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친자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가 된다는 법 모릅니까? 제발 그만하이소. 미자가 넌 그럴 권리 없다고 옆에서 계속 말했지만 남자는 자기 말만 계속했다. 당시 전 남편이 이미 47살인가 그랬고 당시 재혼해서 살고 있었지만 애를 가지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그렇게라도 자기 아들인 걸 주장하고 싶었나 보다. 미자가 나중에 말하길 그 남자가 걸핏하면 유치원 찾아가서 창현이 삼촌이라고 애를 찾으면서 얼굴 도장 찍고 데려가려고 하고 그랬나 보다. 유치원 연락은 전부 미자가 받았고 본인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전 남편이 이제 집 앞까지 찾아오기 시작한 거다. 그때 미자 아들이 유치원 셔틀버스에서 내렸고 전 남편을 보자마자 삼촌 하면서 뛰어가 안기더랜다. 그때까지 경수는 전 남편이 유치원 찾아가서 애한테 얼굴 보이고 했던 건 전혀 몰랐던 터라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어졌다. 경수랑 미자는 애를 지키겠다며 아무도 몰래 해외 이주를 준비했고 이루기한테 중국으로 떠난다는 말을 남기고 애를 데리고 사라져버렸다. 나중에 동창들한테 들으니까 미자가 광저우에서 산다고 하더라. 연고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잘 사는지 가끔 궁금은 해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많이 힘들게 지낸다고 하더라. 그리고 2년 후 미자가 중국 재벌한테 프로포즈를 받으면서 집을 세 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다. 유부녀가 웬 프로포즈를 받아? 그리고 집 세 채? 난 미자가 재벌에게 프로포즈를 받으면서 집을 세 채 받았다는 얘기에 이 도른자가 중국까지 가서 꼴값을 떠는구나 싶어서 진짜 어이가 없었다. 애들도 거기까지만 들었다고 했고 더 업데이트가 없어서 난 이루기한테 전화를 했다. 그 사람이 부동산 재벌이고 재산이 5조가 넘는 부잔데 집 세 채를 주겠다고 한 건 맞아. 근데 그 사람은 미자 씨가 남편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미자랑 경수는 중국에 가서 한국 식당에서 서빙하고 청소하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가게에 단골로 오던 한 중국 여자가 자기 가게 와서 일하면 시급을 2배로 주겠다며 미자를 꼬신 거다. 미자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미자는 처음엔 식당인 줄 알고 오케이를 했는데 알고 보니 백화점에서 여성복이랑 신발을 파는 매장 매니저였고 중국어는 많이 서툴지만 예쁜 미자가 거기서 일하면 매출이 오를 거라고 생각한 그 매니저가 매장 사장에게 미자를 잘 써먹으면 대박 날 수 있다고 설득해서 미자를 데려간 거다. 미자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미자가 걸치고 있는 옷들은 날개 돋힌 듯 팔렸고 매출이 순식간에 4배가 뛰어올랐댄다. 어느 날 백화점에서 행사를 하면서 그 매장이 최고 매출 갱신상을 받게 돼서 백화점 사장이 직접 시상하러 백화점에 왔다가 미자를 보고 한눈에 반한 거다. 내가 듣기론 미자만한 딸이 있는 60대 초반의 배불뚝이 아저씨였는데 미자를 처음 본 이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백화점 순찰을 돌면서 걸핏하면 전체 회식을 시켜주고 그랬댄다. 미자 한 명 먹이고 싶어서 2,000명 밥을 다 사줬다. 어느 날 백화점이 쉬는 날이었는데 그 사장 비서가 미자네 찾아왔더랜다. 사장님이 좀 뵙고 싶어 하신다고. 미자는 겁은 났지만 나쁜 일은 아니겠다 싶어서 비서를 따라갔고 거기서 사장을 만났는데 그 사장이 광저우에서 제일 크고 비싼 아파트, 당시 한 채에 17억을 보여주면서 내 첩이 되면 이거 다 네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며 10캐럿 다이아를 건넸댄다. 뭐 10캐럿? 그때까지 10캐럿짜리 다이아가 있는지도 몰랐던 터라 그런 게 있는지 나중에 검색을 해봤는데 그때 내가 본 어떤 구글 기사에 찐부자들은 보통 20에서 30캐럿짜리 반지도 주고받는다고 써 있어서 정말 뜨아했었다. 미자는 몹시 심란한 얼굴로 집에 왔는데 그 비서가 억지로 쇼핑백을 들려보내서 반지를 집에 가지고 갔나 보다. 미자는 당시 그 매장에서 전보다 많은 시급을 받기도 했지만 매장 사장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틈틈이 성과급도 챙겨줘서 전보다 형편이 나아져 있던 상태였는데 그래봤자 여전히 힘들었다 했다. 백화점 사장 눈밖에 났다가 그 일자리에서 잘릴까봐 그게 더 걱정이었댄다. 경수는 미자가 가져온 쇼핑백이 뭔질 물었고 비현실적인 크기의 반지를 보고 그냥 어디서 사온 모조품인 줄 알았나 보다. 나중에 미자가 사실은 사장 만나고 왔다니까 너무 놀란 거다. 당시 경수는 중국 가자마자 한국서 가지고 간 돈을 지인에게 전부 사기당하고 아주 작은 돈을 받으면서 거기 있는 LED TV 패널인가?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당시 시급이 한국 돈 2,000원 정도여서 정말 많이 힘들어 했댄다. 경수는 사장이 아파트 3채를 준다고 했다는 말에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그래서 니는 옷잘 끼고 라고 말을 했다는 거다. 난 진짜 이 대목에서 진짜 으잉? 했다. 아니 미자 때문에 울고불고 했던 시절은 다 잊은 거야? 찐사랑이라고 할 땐 언제고. 이루기는 경수가 미자를 그 사장에게 보내고 싶어 하는 눈치라고 했다. 근데 나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 이런 기회를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면 죽고 못 사는 사랑 노름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 경수 마음이 아파도 미자가 그 사장을 선택하고 싶다고 하면 경수도 이해할 것 같다고 이루기가 얘기를 했다. 참 돈이 뭔지 나도 좀 마음이 씁쓸하더라. 어디서도 미자와 경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반년 정도가 흘렀는데 어느 토요일 새벽 경수 어머니 부고 문자가 왔다. 솔직히 난 이루기 편에 돈만 보내고 싶었는데 부평에서 이루기 봉고차로 동기들 6명이 만나 카풀에서 같이 간다면서 나한테도 가서 얼굴만 비치고 오자고 하였다. 친구들 말이 경수가 그때 한국서 직장에 다니고 있지도 않고 평소 행실 때문에 손절한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빈소에 손님도 별로 없을 거라고 했다. 여튼 일요일이고 운전 안 해도 되니 알겠다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엄청 멀더라. 간다고 한 거 엄청 후회했다. 여튼 도착을 해서 조문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 주일 살피니 예상은 했지만 미자는 안 보였고 경수는 3년 못 본 사이 중국 가서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경수한테 들으니까 엄마가 첩이 7이나 되는 아버지랑 사시는 동안 너무 속이 상해서 저녁마다 혼술을 하셨는데 그게 버릇이 돼버렸고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 술 때문에 간 경화가 생겼다가 나중에 간암까지 생기셨는데 복수차고 숨도 제대로 못 쉬시고 진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 했다.
그래도 2달 전에 중국에서 들어와서 어머니 곁에서 시간을 좀 보냈고 서울에 있는 작은 입시학원에 물리 강사로 취직을 해서 장례 마치고 첫 출근한다고 했다. 차마 그 상황에 미자 소식을 묻기는 힘들었는데 분위기상 이미 둘이 헤어졌거나 아님 경수가 어머니 부고를 미자한테 알리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았다. 얼마 후 중학교 동창 중 그때까지 시집 안 가고 남아있던 마지막 친구가 결혼을 했고 예식장에서 미자 소식을 살짝 들을 수 있었는데 경수 어머니가 계속 아프시고 중국에서 돈벌이도 안 되니 경수가 미자한테 넌 여기 남아서 네 인생 잘 살라고 하고 혼자 귀국을 했고 아무도 미자한테 직접 얘긴 못 들었지만 지금은 재벌의 세컨드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추측만 했다. 그래도 부자 만나 다행이다 싶었는데.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 댈러스 만담꾼의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하세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눌러보세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